안녕하세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입니다. 몸과 마음 잘 챙기고 계시나요? 우리 현대인들은 잘 입고 잘 먹고는 있지만 내면은 허기짐이 있어서 외롭고 공허하다고들 입버릇처럼 하고 있죠. 그런 걸 보면 우리의 행복은 경제적인 부에 절대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외로운 삶이지요. 사마리아라는 척박한 땅,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에서 결혼을 6번 하고 5번 이혼하였지만 몸서리 쳐질 만큼의 외로움과 고독감, 고립감으로 치열한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내야 하는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 지금 우리의 삶과 닮아 있지는 않는지요. 두 번째로는 폐쇄된 삶이지요. 뜨거운 사막 땅에서 가장 뜨거운 한낮,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틈을 타서 혼자 물을 기르러 나와야 하는 여인에게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성경에서는 함께함이 좋은 모습이라고 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점점 혼자 살아야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혼자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진정 행복할까요? 세 번째로는 감사가 없는 비교하는 삶이지요.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그건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고 자존감은 낮은 상태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방향성을 잃은 삶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6번의 결혼과 이혼을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삶에 대한 의지나 열정이 굉장히 강하다는 증거이지만 그 치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방향을 잃은 삶이 된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자살률, 이혼율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고요. 취업률과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지면서 최대의 위기에 놓여가고 있어요. 경제 부흥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 달려왔지만 결국은 어떤가요? 말하기도 겁이 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5번째는 도움의 통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고립되고 방향을 잃고 남들과 비교하다가 자존감은 바닥나 있을 때 과연 내 주위에 손을 내밀어 잡아달라고 할 사람이 있나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차피 자신이 이끌고 가야 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함께 갈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진정한 홀로서기가 되어야 합니다. 외로움도 두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홀로서기가 잘 되었을 때 우린 함께여도 불편하거나 귀찮거나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임상 심리학자이자 심리 상담가인 나라이 필딩이 지은 홀로서기 심리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전달해 드릴까 해요. 제가 전달해 드리는 부분을 잘 적용한다면 자신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홀로서기가 될 수 있음을 말해 드리고 싶네요.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만 무언가에 기대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이며 그 결핍을 타인이나 세상이 채워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고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하거나 자기 힘으로 부족할 땐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땐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은 세상 일을 탓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미워합니다.
이렇듯 행복의 주도권이 밖에 있다고 믿으면 나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일이 꼬이면 불행해지겠지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행복하겠지만 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쳇바퀴 위에 올라탄 다람쥐처럼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존재에 따라 결정되는 행복, 갈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면 그것을 정말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기분을 붕붕 띄웠다 추락시키는 만큼 괴로움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홀로서기란 외부에 기대지 않는 태도이고요.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입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기분과 태도가 비교적 일정합니다. 타인과 세상에 의해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홀로서기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마음, 세상, 이미 지나간 과거 등은 이미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면 내 마음은 통제가 가능하죠. 유한한 시간,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내 마음에 두는 것이 홀로서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홀로서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신념도 내가 쓴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경을 쓴 줄 모른 채 그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온갖 괴로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홀로서기는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관찰하려는 태도이자 노력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의 안경을 쓴 채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내리는 해석에 그리 집착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내리는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비난에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또 자기 허물이나 못난 모습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따라서 기분과 행동에 기복이 없습니다.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으로 행동하지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해소될 때 행복에 이를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관찰하고 돌보는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해결됩니다. 홀로서기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상반된 욕구 두 가지가 있죠. 온전한 나로 존재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독립과 의존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가 득세하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독립은 좋은 것으로 의존은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존이 정말 나쁘기만 할까요? 이 세상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떠나서 홀로 완벽하게 독립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은 인간의 생존 조건으로부터 유래하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한마디로 지나쳐서 문제이지 의존 자체는 매우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마음의 성벽을 두껍고 높게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심해질수록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수록 성벽을 높이고 혼자서도 모든 일을 완벽히 처리해낼 수 있다고 믿었고 노력하지만 인간관계로부터 소외되고 외롭고 지쳐가게 됩니다. 성벽은 무너질 위기에 처해지죠. 성문을 활짝 열고 자신의 약점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도 자신의 정체로서 일부러 인정하니까요.
내 일부를 나 전체로 매도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타인의 지나가는 평가에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아무리 타당하고 뼈아픈 지적일지라도 내 일부에 대한 것일 뿐 전체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회사원으로서의 나는 조금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따끔한 말이 나올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낙담하고 우울로 자신을 몰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원이 아닐 때의 나는 충분히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니까요. 내가 나에 대한 테두리를 넓게 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출중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족합니다. 어떨 땐 타인과 살갑게 지내고 싶어 안달나다가도 갑자기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가끔은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다가 갑자기 땅 밑으로 푹 꺼집니다. 이렇게 모순덩어리인 나 자신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인정하면 타인의 말과 행동도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체로서의 나가 괜찮으면 웬만한 일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순간 내 감정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별일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다면 내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지요. 대부분은 불안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불안, 때로는 슬픔이 분노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노, 불안, 슬픔은 흔히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능숙하게 다루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잘하면서 우지 마라, 화내지 마라 등 부정적인 감정은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듣고 자라오다 보니 부정적인 감정은 최대한 억누르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이 사라진다면 문제가 없어질 텐데 안타깝게도 억눌린 감정은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증폭되어 버리다가 어느 순간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고 맙니다. 이것이 사소한 일에 욱 하고 화를 내게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고 억누르게 되면 감정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퇴화해서 삶을 향한 의욕도 함께 상실된다는 점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막아보겠다고 억누르면 감정이 흐르는 통로 자체를 막아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쇠퇴하고 종국에는 모든 감정이 폭발하고 맙니다. 감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에너지이고 감정은 우리가 정말로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내 안의 분노와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감정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는 마세요. 감정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격하게 튀어나오는 감정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사그라집니다. 반대로 자꾸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할수록 감정은 날개를 단 듯 더욱 활개를 칩니다. 감정이 부정적인 생각을 줄줄이 끌고 오는 것이지요. 둘째로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따로 구분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감정이 드는 순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정이 판단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매우 자동적이어서 그 고리를 끊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죠. 먼저 감정이 드는 순간 알아채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감정을 느끼는 나에게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것을 관찰하는 나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바로 관찰이고 관찰하는 나의 힘이 세져서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먼저 그것을 살피게 되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 전에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내 감정의 패턴을 아는 것입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일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식적인 틀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전화를 안 해서 짜증이 난다면 사실과 생각, 감정, 신체 감각, 행동, 충동의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전화를 안 했다는 것은 사실과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가 예전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생각입니다. 감정은 그래서 불안하고 화가 난다입니다. 신체 감각은 쿵쾅대는 가슴 또는 얼굴이 달아오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행동 충동은 당장 헤어지자고 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문제를 발견을 했나요? 남자친구가 전화하지 않은 게 사랑이 식어서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생각과 감정은 기정사실화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언제나 빠지고 마는 내 마음의 함정입니다. 5가지 요소로 감정의 패턴을 살펴보면 내 마음의 오류, 잘못 걸려 넘어지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상황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 순간 선택의 여지가 많아집니다. 그럴수록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또 한 예로 어느 직장인에게 낯선 업무가 주어졌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고 새롭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칠 때마다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불안감은 증폭되고 몸은 긴장하면서 뻣뻣해지기 시작하죠. 경직이 심해지면서 몸도 아파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예입니다. 5가지 요소로 감정 패턴을 먼저 살펴보죠. 상황이나 사실은 뭐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낯선 업무가 주어졌다입니다. 생각은요, 실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은 의심과 불안과 짜증이죠. 신체 감각은 긴장이 들고요. 신체는 뻣뻣해지고요. 예, 행동 충동은 과제를 파악해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한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되겠다는 생각이죠. 실패할까라는 생각에서 넘어지는 지점이고요. 불확실성이 실패로 연결짓는 부정적인 점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일을 처리하려는 완벽주의 본능을 더욱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 패턴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반영합니다. 감정과 생각을 사실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뿐이라는 깨달음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 패턴을 알게 되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객관성을 조금이나마 획득하게 되죠. 어떠시나요? 자꾸 흔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